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구독자 156만 명짜리 유튜브 채널 보이드질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 거래 기록을 분석한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이 Investigating the President's Stock Trades.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정부 윤리국 OGE가 2026년 1분기 재무 공시를 공개했는데요. 113페이지짜리 문서에 트럼프 대통령 명의 계좌의 주식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642건이에요.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트럼프 측은 이 거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계좌들은 제3자 금융기관이 전적인 재량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완전 위탁 계좌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 트럼프 조직 누구도 개별 투자를 선택하거나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데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직접 이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으실지 말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직접 3,642건을 하나하나 지시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해명을 듣는 순간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낸시 펠로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주식 트레이더가 누구냐고 물으면 워런 버핏이 아니라 낸시 펠로시라는 답이 나올 정도예요. 정확히는 남편 폴 펠로시인데 하원 의장이었던 펠로시 의원이 온갖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남편이 매번 신기할 정도로 타이밍 좋은 거래를 했거든요. 의원 주식 거래 의혹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X의 낸시 펠로시 스톡 트래커라는 계정까지 있어요. 펠로시 남편의 거래 내역이 공시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그대로 따라 매수하는 거예요. 공시가 좀 늦게 나오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사실상 내부자 거래 의혹에 합법적으로 올라타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펠로시 주식 논란을 트럼프 본인이 직접 공격한 적이 있어요. 국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전부 기립해서 박수를 쳤어요. 근데 웃긴 건 박수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본인들도 개별 종목을 거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번 이런 식이에요. 말로는 다들 내부자 거래를 근절하겠다, 기립, 박수,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실제로 누군가가 제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아이러니해진 거예요. 펠로시를 지적하던 바로 그 사람의 거래 내역이 공시로 나온 거니까요. 아까 말한 낸시 펠로시 스톡 트래커 계정이 이제 트럼프의 거래 내역도 같이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됐든 의원이 됐든 같은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건데 솔직히 맞는 말이에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기별 거래 활동을 정리한 차트를 보면 1분기 거래 활동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전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렇게 활발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이 알아서 했다면 왜 하필 지금 폭발한 건지. 다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타이밍이 겹치는 몇몇 눈에 띄는 사례들이에요. 수천 건의 거래를 전부 다 볼 순 없으니까 특히 눈에 띄는 케이스만 추려봤습니다. 먼저 델입니다. 낸시 펠로시 스톡 트래커가 특별히 짚어낸 건데요. 트럼프가 경제행사에서 청중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Go out and buy a Dell. 나가서 델을 사세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홍보는 원하지도 않아요. 내가 해주는 거예요. 마이클 델의 가족이 트럼프 프로그램에 기부를 했다는 맥락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례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근데 거래 기록을 보면 2월 10일에 1밀리언 달러에서 5밀리언 달러 규모 매수, 이후 3월에도 추가 매수가 계속됐어요. 매수가 먼저 있었고 칭찬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주가 차트를 보면 이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보이는데 몇 달 만에 거의 2배가 됐거든요. 대통령이 아니면 보기 힘든 수익률이죠. 다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이건 저드 레굼이라는 기자가 공시 데이터에서 뽑아낸 건데 보이드질라가 거래 시점을 차트 위에 찍어봤는데요. 녹색 화살표가 매수 시점이에요. 여러 차례 매수가 쌓이다가 트럼프가 공개석상에서 마이크론 대표를 방금 만났는데 지금 가장 뜨거운 회사 중 하나라고 발언했어요. 그 직후에 주가가 수직 상승한 거예요. 거의 정확하게 바닥을 찍고 산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어요. 대통령이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칭찬 자체가 주가를 움직인 건지 대통령이 특정 회사를 긍정적으로 말할 때 그걸 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이런 차트를 보면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혹시 트럼프 포트폴리오 추적해서 따라 사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잘 안 된 사례도 봐야 합니다. Thermo Fisher Scientific이에요. 3월 11일 백악관이 대통령이 Thermo Fisher 의약품 제조 시설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어요. 시설을 둘러보면서 대단한 회사라고 칭찬했고요. 공시를 보면 방문 전부터 매수하고 있었고 방문 당일인 3월 11일에도 1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규모의 매수가 있었어요. 거래 유형은 unsolicited. 여기서 중요한 건 차트 위에 올려보면 이 거래가 결과적으로 별로였다는 거예요. 주가가 그 뒤로 안 좋았거든요. 물론 결과가 나쁘다고 부패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반대로 결과가 좋다고 부패라는 뜻도 아니고요. 다만 이 거래들 중 일부는 그냥 돈을 잃었다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봐야 해요. 자, 이제 아마 가장 눈에 띄는 사례이면서 동시에 가장 웃긴 사렌티어예요. 트럼프가 Truth Social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Palantir Technologies to have great warfighting capabilities and equipment. Just ask our enemies. 팔란티어가 뛰어난 전투 능력을 입증했다. 적들에게 물어보라. 현직 대통령이 특정 종목의 티커 심벌까지 찍어서 공개적으로 추천한 거예요. 다들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거래 기록을 보면 더 이상해져요. 2월에 고점 근처에서 최대 5밀리언 달러까지 매수한 뒤에 주가가 빠지니까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반등하니까 3월에 다시 사기 시작하고 7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근데 주가가 또 빠져요. 그리고 팔란티어가 하루에 16% 빠지는 날 바로 그때 대통령이 추천 글을 올린 거예요. 월가에서는 이걸 백홀더라고 부르거든요. 물린 사람. 대통령이 팔란티어에 물려 있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다만 기록 자체가 예쁘진 않습니다.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고 다시 사서 저점에서 추천하고 그래도 계속 빠지고 솔직히 대통령이든 제3자든 주식 매매를 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건 분명해요. 대통령이 특정 종목 가격을 떠받치려고 트윗하는 건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 이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짐 크레이머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CNBC의 Squawk on the Street. 이름 그대로 월가의 소문을 다루는 쇼예요. 여기서 일어난 일이 정말 상징적이거든요. 인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공동 진행자 칼 퀸타닐라가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런데 공시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번 분기에 인텔 주식도 거래한 것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인텔은 2025년 8월에 미국 정부가 10% 지분을 인수한 회사예요. 정부가 10% 들고 있는 회사를 대통령 명의의 계좌가 거래했다는 건데 크레이머가 멈춰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옆에 앉은 진행자 데이비드 파버가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할 말 없어? 기술적 문제는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저희 이만 가야 할 것 같네요. 그냥 세그먼트를 끊어버린 거예요. 짐 크레이머가 생방송에서 멈추니까 질문을 없던 일로 만들고 광고로 넘긴 거예요. 금융뉴스가 목적인 쇼에서 이것만큼 금융뉴스 다운 주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못 건드린 거예요. 펠로시는 다 같이 신나게 비판하면서 대통령은 갑자기 오프리미트가 되는 거예요. 같은 행위인데 잣대가 달라지는 거죠. 양쪽에 코멘트를 요청하면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독립적인 운용이다. 펠로시 측이든 트럼프 측이든. 그런데 왜 우리는 한쪽에만 엄격하고 다른 한쪽에는 관대한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거래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델은 잘 됐고 마이크론도 잘 됐어요. 근데 팔란티어는 안 됐고 더모 피셔도 별로였어요. 결과가 섞여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전체적인 그림이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펠로시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워싱턴에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개별 종목을 보유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증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부정이 가능한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를 보유하면 시장 전체가 올라야 본인도 이득을 봐요. 특정 회사를 칭찬할 유인이 사라지고 특정 산업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었다는 의심이 구조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유일한 구조가 인덱스 펀드예요. 본인이 규제하는 산업의 주식을 왜 골라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건지 저는 이걸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TQQQ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나스닥 연동 자산의 가격이 워싱턴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발언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언 뒤에 매수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 공시가 숫자로 보여준 겁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같은 일이 반복돼요. 다음 분기 공시가 나오면 또 분석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세요.